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 시간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딜레마입니다. 진퇴양난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결과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람직하지 못한 곤란한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딜레마.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런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바로 정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 딜레마의 연속 아닌가, 선택의 연속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딜레마를 주제로 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일주일 동안 기자들과의 소통에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질문과 대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가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요.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이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대선 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죠? 전화로 보내죠. 네, 과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런 성폭력을 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께 질문 드릴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던 이른바 딜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정치하시면서 늘 그런 딜레마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죠. 사실 그 잘못 대처하면 뭐 정치인 완전히 나락으로 가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대처하면 또 큰 정치인으로 부상하기도 하고 저도 10년 동안 뭐 그런 상황을 많이 겪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원칙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칙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이유, 근거 이걸 가지고 또 원칙이 더 발전하면 또 뭐 좀 더 본인 입장에서 좀 더 새롭고 더 큰 정치로 나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말씀에 아마 딜레마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예? 딜레마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딜레마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박영진 의원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참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곤란한 건 정치인들은 이 길을 가면 욕먹을 줄 알아요. 그래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길을 가면 나한테 당장 손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기 싫죠. 아니 뭐 우리 다 아는 예로 노무현 대통령 부산시장 선거 나가고 부산 보궐선거에 부산 총선에 나가면 지는 거 알고 종로에 남아 있으면 더 이긴 거 알죠. 그런데 본인의 원칙,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치의 방향이 그 방향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뭐 저도 가끔 뭐 쓴소리 한다고 하고 또 혹은 손해 볼 거 각오하고 뭐 재벌 총수 일가하고 맞붙기도 하고 한유총하고 유치원 3법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요. 딜레마, 진퇴양난 어떤 때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가고 그러면 국민들이 잘하면 더 크게 보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야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 딜레마에 처하는 상황을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그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이 더욱 성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또 외면받을 수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런 딜레마에 처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탄핵 국면도 있을 것 같고 바른정당 창당 그때 당시 상황도 그럴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즘도 좀 그렇고요. 네.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도 이제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뭐 쓴소리를 막 하고 싶은데 쟤는 맨날 여당 대놓고 내부 총질이야.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이게 또 새로운 면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로 뭐 자꾸 자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장관이나 뭐 청와대 인사도 자꾸 자르기만 하면 국정 공백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당에서 무책임한 거거든요. 좀 더 입체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게 다음에 좀 후회가 안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발언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내가 정치를 계속할 정도, 정치를 계속해도 되는가? 예. 아직까지 자격이 있는가? 근데 그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먹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아직도. 아직도 뭐 해도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예. 매일매일이 딜레마예요. 예. 사실 대통령 비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비판하는 예. 말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대통령 비판할 여당이면서 대통령 비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뭐 그렇고 보면 말이죠. 두 분은 당내에서 어떤 주류의 생각, 당의 전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진 의원 참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에도 도전을 했는데 어떤 벽 같은 거 좀 느끼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나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고 있구나. 뭐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어차피 정치하면서 딱 한 번 주류한다고 생각하지 뭐 매일 같이 주류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다른 기간에는 어쨌든 이제 비주류로 혹은 비판자적 위치로 혹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하나 분명합니다. 당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쓴소리를 하는 거고 당을 사랑하니까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하태경 후보님, 하태경 우리 의원님 저 대통령한테 뭐 쓴소리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약간 두렵고 걱정되고 하면서도 하는 건 대통령이 잘하시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에 쓴 이야기하고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 입에 쓴 약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좋고 사람한테 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일부러 비주류한다. 별일 없는데 막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한다 뭐 그러진 않고요. 한 가지 좀 편해진 건 네. 야당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당이, 우리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서 조금 혹은 뭐 정책적으로 조금 이러면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야당이고 집권 여당을 향해서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님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과 출근길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 보셨는데 말이죠. 아마도 기자들의 관심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언제 임명하실 겁니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시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인데 여기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이것과 맞물려 있는 상황, 이걸 염두에 두고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개개인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이 꽤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장관 인사 중에 가장 개혁적인 인사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도 상당히 준비되어 있고 나름 국정 운영 뭐 이런 데 대한 식견이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제일 잘한 인사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빨리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은. 오늘 중에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는데 아직까지 임명했다라는 기사는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사실상 어제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보 시한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이 문제와 맞물려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사실 또 민주당의 딜레마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한테는 뜨거운 감자죠.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렇죠. 부분인데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한동훈을 포기하면 뭐 한덕수는 인준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한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임명하실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국민의힘 쪽이나 여당 진영에서는 뭐 오케이 쏘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대통령과 이 정부에 부담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오히려 부담되는 인사라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어제 의총을 하는데 당 원내 지도부가 뭐 언론이나 어디 방송 나가서 이제 조금 이제 개인 의견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조금 이렇게 의견 표명을 좀 자제해 달라. 그 얘기는 지도부도 엄청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아주 심사숙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곧 조만간 무슨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이걸 얕은 수로 무슨 조건부로 해주고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도 틀림없이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우리 장관 후보자 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이건 안 된다. 근데 뭐 한동훈 보니까 별로 지적할 게 없어요. 이제 유일하게 지적할 거 있다면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 있다. 근데 이제 표현은 그 자체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틀린 게 있냐. 이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걸 문제 삼더라고. 뭐 야반 도주란 말을 쓸 수 있냐. 그건 검수완박을 가지고 왜 검찰을 두려워하냐, 왜 도망가려고 그러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말꼬투리 붙잡는 걸 가지고 뭐 내부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네. 부분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이번 민심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거 민심에 반영이 되고 저는 오히려 한동훈을 임명 안 하면 더 마이너스가 될 거다.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저 사람을 임명 안 해? 이런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혔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또 민주당을 자극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의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야반 도주라는 말을 썼어요. 국회에다 대고.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정부 여당이 범죄자들입니까? 이거 사과 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사과하셔야 되고 그 반 취소하세요. 또 요구하세요. 빨리. 박용진 의원님께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내각 후보자들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뭐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내각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어떤 면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임명됐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전체 그림이 지역 안배를 잘했다거나 혹은 젊은 새 세대를 뭐 전진 배치했다거나 뭐 남녀를 잘 배려했다거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이제 여성 국무위원 30%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이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여성 국무위원들이 등장을 했고 그 부분이 언론과 국민의 평가 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30대 장관 뭐 젊은 30, 40대 국무위원들 하겠다고 하는데 한 명도 없고요. 40대 한동훈. 49. 아, 예. 49. 예. 40대. 평균 나이 이제 50대 후반. 예. 또 남성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밀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림이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사실 제일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 하태경 의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다들 어헉하고 좀 놀란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자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관심도 비판도 지금 몰리고 있는데 더 문제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자기도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국회가 처리하고 정리한 법률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령을 만들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혹시 미비하면 미비함을 어떻게 잘 보완할 거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틀을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할 거냐.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그 범죄 대응 역량 이거를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건지가 그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니라 무슨 법률가들끼리 무슨 토론회하는 것처럼 태도를 이거는 뭐 절대 안 된다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장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장관으로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어떻습니까? 임명해도 괜찮다, 임명하면 안 된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로서의 한동훈 검사의 능력 매우 눈여겨봤고요. 그래서 뭐 라디오 찾아보시면 라디오 인터뷰든 어디 뭐 방송 나가서 인터뷰를 하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동훈, 송경호, 이복현. 왜냐하면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 정말 수사 치열하고 마무리 잘 했고요. 한동훈 후보자 별명이 재벌 저승사자 이런 별명이 있었죠. 예. 아니 저도 여튼 뭐 재벌 개혁을 위해서 꼭 처벌해야 될 일, 과거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들이 늘 그 재벌 앞에 가갖고 꺾이고 조용히 뭐 무릎 꿇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조금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자라는 사람이 장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대한민국의 법률 관련된 대한민국의 정의를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과 관련해서 어떻게 잘할 건지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잘 드러내지는 못한 거는 같습니다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부담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임명하고 말고는 대통령의 몫이겠지만 그 부담에 대한 짐도 대통령이 지고 가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이 저렇게 중요한 직책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갖는 부담과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측근 인사라고 하는 말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시고요. 사실 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옆에 잔소리꾼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보좌관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보좌관이 한 명 있는데 엄청 잔소리꾼이고 지난 12년 동안 저한테 오케이를 별로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죠? 솔직히 기분 나쁠 때가 많죠. 예. 마음 박용진 상할 의원이 때가 쓴소리 할 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땠을까 짐작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잘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예, 하태경 의원님. 제가 볼 한동훈을 예. 조국에 비유하는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도 뭔가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예. 한동훈 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근이 이제 가까운 건 맞지. 가까운 건 많은데 이제 아반 소리 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옳지 않은 길을 가는데도 그냥 뭐 방관만 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이런 캐릭터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검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센 놈일수록 더 강하게 뭐 때리고 별로 안 그러던데요, 검사들.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법조계가 다른 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거든요. 물론 정치 검사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뭐 독직 폭행 막 하고 날라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한동훈의 캐릭터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정비리 권력 중심에서 이런 사건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았지 자기랑 뭐 가깝고 자기가 뭐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임명을 하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좀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좀 멀리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임명했는데 저거 부메랑이다. 저 당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스타일이 한동훈하고 비슷하거든요. 한동훈이 비슷해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충성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윤석열한테도 충성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측근 무슨 문제 있으면은 다 잡아놓는다. 윤석열. 저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근데 나중에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도 감수하겠다 그런 결의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자기 친구 성철호 당하니까 막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또 김경수 당하니까 막 이런 좀 모순된 행태를 보이면서 저는 인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민주당을 좀 멀리 보고 포석을 두는 게 좋다. 지금 한동훈 반대하는 것이 아무튼 시간이 길게 지났을 때 알겠습니다. 민주당한테 꼭 유리하지만 않다. 예, 5년 전에 당시 청와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발표했을 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하는 소리를 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번에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발표 장면 중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불렸을 때 인수위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것 같고 제가 취재하고 얘기 들은 결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발표할 때 영어 잘한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내 뭐 수사 문제도 수사 문제지만 이 국제 형사 공조 특히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법무행정도 어떤 국제 공조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 우리가 그 정도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연관돼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영어 잘한다는 건 단순히 뭐 외국어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진 제도 예.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법치, 법무 행정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국내에서 이제 공부 잘하고 뭐 뛰어난 사람들이 의대법대를 가잖아요. 근데 의대법대가 가장 세계하고 안 돼 있어요. 세계에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그래서 검사들 중에서도 사실 영어라는 게 세계랑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청문회 때 보면 한동훈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검찰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단점도 알고. 그런 이제 비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능력을 높이 산 거지. 이 한동훈 그냥 외국어 잘한다는 그런 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라고 하는 이 직책은 안 붙여주시네요. 그래서 한동훈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하태경 의원님 대학 가실 때는 물리학과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 많이 갔죠. 예. 네. 물리학과. 제가 물리학을 안 했죠. 너무 잘해서 제가 따라가지 못할 것 자,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뭐 보태줄 말씀이 있어요? 따로 없고요. 민주당은 아마 한동훈 후보자 장관 임명될 것이다. 사실은 반대를 소리 높여 외치고는 있지만 이미 그거는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어쨌든 임명권자가 임명권을 이제 뭐 실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들,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과 능력 있는 검사 한동훈과 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법무행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통해서 이제 정의를 구현해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잘할 건지에 대한 문제, 또 정치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겠느냐. 본인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되게 낮춰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의심합니다. 아니, 조국 장관의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실행을 했고 당신의 자녀는 아직 실행할 나이가 아니어서 실행을 안 됐을 뿐이지 똑같은 특혜와 남다른 경로와 케이스들이 지금 막 쌓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애는 아직 실행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 사회의 법정이다? 그러면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책임지세요.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중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과연 임명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할지 지명을 철회할지 이런 뉴스도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다보스 포럼의 특사단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5월 22일, 이달 22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특사단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